너네 드라이버 칠 때 볼 위치는 왼발 끝에, 몸은 뒤에 남기고 위로 쳐서 띄우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믿고 연습해온 사람 많지? 나도 그랬다. 근데 말이다, 그 방식이 오히려 슬라이스, 탑볼 뒷땅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 오늘 확실하게 보여줄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드라이버 연습법은 잘못됐다. 오늘 영상 보고 한 가지만 깨달아도 비거리 늘고 정확도도 잡힌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제대로 배워보자. 첫 번째 문제는 드라이버 칠 때 볼 위치야. 보통 드라이버 어드레스 할 때 공 어디다가 두라고 배우지? 왼발 뒤꿈치 맞지? 상체는 뒤에 남기고 위로 쳐서 띄운다고 배웠지? 그게 틀렸다는 거다. 볼을 너무 왼쪽에 놓고 몸을 뒤로 남기니까 임팩트 시점에서 로우 포인트, 최저점이 너무 뒤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클럽이 올라가는 상향 타격은 맞지만 이미 다치려고 하는 타이밍에 공을 맞추게 되니까 스윙 궤도는 왼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슬라이스나 타핑이 나온다. 그리고 너 혹시 나는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자꾸 슬라이스나, 이 말 진짜 많이 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스윙 자체는 같은데 볼 위치만 달라서 그렇다. 아이언은 땅 위에 있고 드라이버는 티 위에 있다 보니까 볼이 더 앞으로 나가고 로우 포인트도 뒤로 밀린다. 결국 같은 스윙을 하고도 임팩트 시점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답은 간단해. 드라이버 볼 위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가져오는 거지. 왼발 뒤꿈치가 아니라 센터보다 공 한 개 정도 앞에 놓는 거다. 이걸 처음에 해보면 너무 뒤로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겨우 공 반 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게 진짜 로우 포인트를 맞추는 위치다. 그리고 또 어드레스 때 무게중심은 그냥 50대 50으로 맞추는 게 맞다. 물론 임팩트 순간에는 몸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나야 하지만 프로들 영상 따라하겠다고 절대 상체를 뒤로 남기지 마라. 드라이버든 뭐든 무조건 임팩트 때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이 방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은 로우 포인트 근처에서 맞게 되고 스윙 궤도도 중립으로 정렬된다. 그럼 이 자세로 치면 어떻게 되냐? 공이 중립 궤도로 날아가서 슬라이스가 줄어들고 낮은 탄도로 날아가다가 드라이버 런이 엄청 길어진다. 비거리는 늘고 방향성은 개선되는 거지. 지금 실제로 바로 따라해서 공 위치만 바꿔봐라. 바로 변화가 느껴질 거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볼 위치로 연습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꿔라. 다음으로 알려줄 팁은 임팩트 포지션이다. 많은 골퍼들이 드라이버는 스윙을 따로 배워야 한다고 믿지. 아이언은 핸드 퍼스트, 드라이버는 손이 중립,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거니까 상체 뒤로 남기기, 이런 식으로 스윙을 따로 만들어 버린다. 근데 말이다,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임팩트 자세는 몸 자체로는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모든 클럽의 차이는 공 위치만 다를 뿐이지 몸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여기 아이언과 드라이버 임팩트 자세를 비교해 보면 가슴 중앙의 위치랑 손의 위치는 아이언과 드라이버 모두 같다. 단지 볼이 앞에 있으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 몸은 똑같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걸 몸으로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드라이버를 칠 때도 아이언처럼 몸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이렇게 볼을 중앙에 두고 임팩트 때 상체를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로우 포인트가 공 근처에 오도록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펀치샷을 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올바른 스윙인 거다. 그리고 또 상체가 뒤에 남지 않게 왼쪽으로 덮는 느낌도 준다. 이렇게 해야 로우 포인트가 중립으로 오고 스윙 궤도도 안으로 과하게 들지 않는 거지. 이 자세를 익히면 스윙이 더 일관되고 몸의 중심 이동이 자연스러워진다. 이렇게 한번 제대로 따라해보잖아. 뭔가 잘못 맞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은 잘 날아가고 있고 당연히 비거리 늘고 방향성 안정되며 피니시까지 풀스윙이 가능해진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전이 하나 숨어있는데 내가 수많은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뭐였는지 아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볼을 중앙에 뒀다 라고 생각했던 위치가 실제로는 왼발 끝에 있었던 거다. 느낌과 실제가 5cm 이상 났던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익숙한 어드레스와 임팩트를 정확하다고 착각하고 산다. 이건 누구나 겪는 현상이야. 이 정도면 공 가운데 맞지? 이 정도면 뉴트럴 그림 맞지? 이렇게 대충 익숙함에 의지해서 칠 수밖에 없어. 여기 구독자 30만 명짜리 유튜버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공을 지금 중앙에 뒀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완전히 왼쪽이었다. 그만큼 착각은 깊고 변화는 어렵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감각이 아니라 영상과 수치로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영상에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정했다. 볼을 양발의 중앙에서 시작한 다음 공을 천천히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본인만의 스윗 스팟을 찾는 거야. 임팩트 시 상체랑 헤드의 상대적 위치도 계속 체크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느낌상 과하게 바꿨다는 정도로 해야 실제로는 겨우 중립이다. 네 느낌을 절대 믿지 마라. 이 유튜버도 본인 생각으로 매우 과하게 변화를 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겨우 중간이었어.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따라오는지 이젠 말 안 해도 알지. 비거리와 정확도다. 실제로 실험한 결과 본인 몸의 느낌을 믿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를 믿고 스윙했을 때 탄도, 방향성, 볼 스피드 전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안 해볼 이유가 없겠지. 느낌 말고 데이터로 확인하고 교정해라. 그래야 공은 똑바로 나가고 비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다. 공을 아무리 세게 쳐도 거리는 그대로라면 이제는 좀 의심을 해봐야지 않겠나. 자, 이 그래프 한번 보게. 골프닷컴에서 만든 자료인데 스윙 중에 골퍼들이 그립을 얼마나 세게 쥐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라네. 백돌이는 어드레스 땐 살살 잡는다네. 근데 백스윙 올라가면서 갑자기 꽉 쥐고 그대로 임팩트까지 버티지.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 봐. 처음엔 약하게 잡고 백스윙 탑에서 그립을 제일 세게 쥐는데 임팩트 다가오면 힘이 확 풀려버려. 그러니 클럽 페이스 열려서 공이 옆으로 밀리지. 공 나는 사람은 또 달라.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해서 스윙할수록 점점 더 세게 쥐어 결국 클럽 페이스가 다치고 공은 왼쪽으로 휘지. 근데 프로는 다르다네. 처음부터 단단하게 잡고 들어가서 백스윙 탑까진 힘을 살짝만 더 주고 다운스윙 들어올 땐 오히려 살짝 풀어. 그러다 임팩트 직전에 확 조여준다네. 그게 바로 가속이 폭발하는 지점이고 공이 멀리 곧게 날아가는 이유지. 벤 호건이 말했지. 그립은 골프의 심장이다. 스윙은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야. 그립이 살아있어야 비거리가 나오는 법이지. 좋은 그립이 뭔지 묻는 사람들 많지. 답은 간단하다네. 클럽을 손가락으로 잡고 손바닥은 여유를 둬야 한다. 손바닥 안에 쑤셔넣고 처음부터 꽉 쥐는 그립으론 손목도 죽고 릴리즈도 안 나와. 그리고 그립 모양도 자네 손에 맞춰야 해. 손이 작으면 인터락, 손이 크면 오버랩. 근데 말이야,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립 압력의 흐름이야. 프로들은 리드 손의 마지막 세 손가락으로 가장 큰 힘을 줘. 반대로 트레일 손은 보조 역할이지. 그리고 이걸 스윙마다 거의 똑같이 반복해. 표준 편차가 7%도 안 된다네. 그립 컨트롤이 몸에 박힌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프로는 한 손 악력이 평균 60kg 이상이라네. 그래서 스윙 중에도 그립 압력을 조절할 여유가 있지. 반면에 아마추어는 그냥 클럽 안 놓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힘으로 버틴다네. 그러니까 스윙이 무겁고 릴리즈는 없고 비거리는 안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비거리는 도대체 어떻게 늘리는 걸까? 비거리 늘리려면 스피드 올려야지. 그 말 자체는 맞다네.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스윙 전체를 빠르게 하려는 실수를 해. 그렇게 되면 임팩트 순간엔 이미 힘이 다 빠져있지.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빠르냐는 거야. 임팩트 직전에 헤드 스피드가 최고가 돼야 한다네. 그때 공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지. 그 전에 힘 다 써버리면 공의 에너지가 전달되다가 말아. 그래서 프로들은 백스윙은 부드럽게, 다운스윙은 여유있게, 릴리즈 직전에만 가속을 몰아준다. 근데 문제는 이 타이밍 감으로 느끼기 어렵다. 영상으로 찍어도 잘 안 보이고 몸으로도 잘 안 잡히지. 여기서 다시 그립이 중요해진다네. 처음부터 꽉 쥐면 그 어떤 타이밍도 못 만든다. 손목이 아예 안 돌아가니까 반대로 손가락으로 가볍게 걸치고 스윙 중간까지 부드럽게 유지하다가 임팩트 직전에 압력을 조이는 것, 이게 진짜 가속 타이밍을 만드는 그립이야. 지금까지 그립도 바꿨고 언제 가속을 해야 하는지도 배웠지. 이제 그걸 몸에 새기는 연습이 필요하다네. 근데 그냥 휘두르기만 해서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거라네. 광고라고 뒤로 가기 누르지 말고 일단 한 번만 들어보게나. 내가 직접 써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 제품이야. 큐버 스피드 3. 이건 일반적인 스틱형 연습기가 아니야. 자네가 실제로 쓰는 드라이버나 아이언에 장착하는 장치지. 즉 실전 스윙 그대로 훈련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야. 그리고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 자네가 휘두를 때 헤드 스피드 가속이 가장 빠른 지점, 그 지점에서만 불빛이 켜지고 딸깍 소리가 난다네.
무작정 빠르게만 휘두른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중간적인 가속이 빨라야지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지. 보통 소리만 나는 연습기들이 대부분인데 휴버스피드 3는 이 빛 덕분에 지금 소리가 애매하게 들려도 가장 빠른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네. 아무 때나 빠르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야. 언제 빠르냐를 확인하는 장치지. 그래서 이 장치 하나면 자네는 가속 타이밍이 맞았는지, 손목 릴리즈가 적절했는지, 힘이 너무 일찍 풀리지 않았는지 전부 한 번에 피드백 받을 수 있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면서 이제야 맞게 휘둘렀구나를 체감하게 되는 거야. 그뿐이 아니야. 연습장, 집 뒷마당 어디서든 가능하고 스윙 반복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 게다가 자네가 내가 지금 훈련이 잘 되고 있나? 라는 의문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강점이라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휘두르는데 왜 아무 소리도 불도 안 나요? 그 이유 이제 알려줄게. 휴버스피드 3는 레벨 1부터 5까지 모델이 다르게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각 레벨마다 불빛과 소리가 반응하는 최소한의 스피드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네가 레벨 5, 즉 250m급 스윙 기준 모델을 샀다고 치자. 그럼 자네가 드라이버 모드 D에 놓고 휘둘렀을 때 헤드 스피드가 정말 250m 갈 만한 수준이 아니면 불도 안 켜지고 소리도 안 난다. 많은 사람이 이걸 고장났다 고 착각하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스피드가 기준에 못 미친 거라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스윙에 맞는 모델을 사는 것. 평소 150에서 170m 정도면 레벨 2, 180에서 200m는 레벨 3, 220 넘으면 레벨 4에서 5. 자신의 현재 거리보다 살짝 위를 설정하는 건 좋지만 너무 높게 잡으면 아예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네. 그때 반응 없다고 좌절하지 말게. 그게 바로 자네가 쫓아가야 할 기준이란 뜻이니까. 그립을 바꾸고 타이밍을 익히고 그걸 눈과 귀로 확인하는 반복 훈련. 그걸 실전 스윙 그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 그게 바로 이 휴버스피드 3라네. 자네 골프 레슨 받아본 적 있나? 나도 궁금해서 GPT한테 물어봤는데 1시간에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아주 다양하더구만. 물론 레슨은 이것저것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레슨 한 번으로 이상했던 폼이 한 번에 좋아지겠나? 아무리 싸게 받아도 2시간에 벌써 10만원이 넘는다네. 제일 싼 레슨으로 2시간? 딱 이 가격이 휴버스피드 3야. 레슨은 2시간 받으면 더 이상 피드백을 받을 수 없지만 스피드 3만 있다면 내 스윙을 며칠 몇 주 몇 달이고 점검할 수 있지. 이걸로 꾸준히 연습만 한다면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100만원 이상의 가치도 뽑아낼 수 있는 연습 도구라네. 다른 건 모르겠고 비거리만이라도 꼭 늘리고 싶은데 비거리 하나 때문에 레슨 받기 애매하다면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 꼭 한번 사용해보게나. 아이언은 이렇게 치라 그러고 보드는 또 저렇게 치래. 드라이버는 완전 딴판이랜다. 진짜 헷갈려 죽겠다. 그치? 근데 말이야, 그렇게 따로따로 배워서 머리만 아프지 결국은 다 궤도 하나로 통한다. 공통된 스윙 궤도 하나만 제대로 정리하면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전부 편하게 칠 수 있어. 이게 말장난 같아 보여도 오늘 듣고 나면 고개 끄덕이게 된다. 자, 오늘 이건 꼭 기억해. 슬라이스가 나는 진짜 이유는 임팩트가 아니라 어드레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다. 스윙이 틀린 게 아니라 애초에 출발 방향이 삐뚤어진 거지. 지금 공 앞에 서서 어드레스 잡고 클럽을 들어서 상체에 수직으로 붙여봐. 양팔이 몸통 옆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말이야. 그 상태에서 클럽이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지면 괜찮아. 근데 만약 클럽 끝이 오른발 쪽으로 쏠려 있다면 그럼 넌 지금 이미 몸이 열려 있는 상태고 그 자세로 치면 궤도는 무조건 아웃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 열려 맞으면 슬라이스고 케어로 맞았다 쳐도 왼쪽으로 곧장 감겨버린다. 너는 똑바로 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드레스 자세부터 이미 기울어졌던 거야. 그래놓고 방향성 연습해야지 하고 있으면 몸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야. 자,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 하나 알려줄게. 스윙을 항상 일직선으로 해야 공이 똑바로 간다. 이게 진짜 큰 오해야. 물리적으로는 맞아. 베이스가 항상 스퀘어고 방향도 정렬돼 있으면 당연히 공은 일직선으로 날아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매번 똑같이 맞추는 게 사람 몸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야. 감각이 조금만 달라도 몸이 조금만 긴장돼도 그날 기온, 바람, 잔디 상태 하나에도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일직선보다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궤도를 선택해야 돼. 그게 뭐다? 바로 인, 아웃 궤도. 공을 안쪽에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보내면 베이스가 살짝만 닫혀 있어도 드로우 구질이 나와. 그게 되면 너도 모르게 공이 휘어서 타깃으로 돌아와. 슬라이스처럼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휘는 거지. 이게 의도되기 시작하면 이 거리는 덤이고 방향성도 훨씬 안정돼. 오른쪽으로 빠지는 걱정이 없어지니까 자신 있게 휘두를 수 있게 돼.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드는 좀 더 뒤로 빼서 더 인 아웃으로 치면 되겠네. 이 생각 많이들 하지. 특히 공이 잘 안 맞을 때 더 뒤로 빼서 감아치려는 시도 다들 해봤을 거야. 근데 안 돼. 절대 그렇게 백스윙을 억지로 뒤로 빼면 안 돼. 왜냐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보상 동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 너가 백스윙을 뒤로 더 빼는 순간 상체가 먼저 열리고 다운스윙은 아웃인으로 꼬여버린다. 결국 다시 슬라이스야. 몸이 뒤로 간 만큼 다시 앞으로 튕기게 되니까 사실 백스윙은 뒤로 멀리 빼는 게 아니라 몸과 손의 거리감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전해야 하는 거야. 인 아웃 궤도는 억지로 백스윙을 뒤로 빼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 어드레스 위치와 몸의 회전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어깨의 라인, 골반 각도, 그리고 발끝 방향까지 셋업에서 다 결정된다. 이걸 이해하면 우드는 쉬워진다. 이게 궤도라는 거고, 이 원리는 드라이버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그럼 드라이버는 뭐가 다르냐? 아이언보다도 우드보다도 훨씬 채가 길지. 네가 길면 그만큼 회전 반경도 넓어져야 해. 스윙 궤도는 같아도 그 궤도를 만들기 위한 원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그럼 같은 인 아웃 궤도를 유지하면서 스윙 궤도를 더 크게,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 힘으로 휘두르면 채 끝이 따라오질 못하고 결국 다시 궤도가 틀어진다. 이걸 모르고 아이언 스윙 그대로 드라이버 치면 당연히 안 맞지. 그러니까 궤도만 통일해놓고 그에 맞는 원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다. 이 개념만 잡으면 드라이버도 드로우 구질로 돌릴 수 있어. 슬라이스가 줄고 공이 뻗고 비거리가 따라온다. 무엇보다 자신 있게 휘두를 수 있게 돼.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친구 하나 드라이버 슬라이스 때문에 진짜 골머리 앓던 애였는데 이 궤도 개념 하나만 제대로 잡아줬더니 단 1시간 만에 20야드 늘었어. 스윙 바꾼 것도 아니고 헤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출발 자세랑 궤도 하나 잡아준 거다. 너도 지금 공 잘 안 맞는다 싶으면 무조건 백스윙부터 볼 게 아니고 어드레스에서 클럽을 들어서 수직 정렬 먼저 확인해. 기울어져 있다면 그게 시작이야. 그 자세로는 아무리 힘줘도 방향성도 비거리도 안 나와. 이제부터는 하나만 기억해. 골프는 궤도다. 그 궤도만 하나로 정리되면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다 따로 안 배워도 돼. 몸이 알아서 맞추게 된다. 오늘 이 얘기 들었으면 내 말 듣고 공 한번 쳐봐. 진짜 다르다 싶을 거다.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구독 한번 눌러. 다음엔 이 궤도 위에 스피드를 얻는 법도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 하나 더 말해줄게. 이 궤도가 정리되면 좋은 게 단순히 공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야. 샷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는 치기 전에 이 자세면 들어오 나온다는 감이 오거든. 그 감각이 생기면 거기서부터는 스윙이 더 과감해져. 힘이 빠지고 회전이 자연스러워지지. 예를 들어 너 필드 나가서 샷 준비하고 있을 때 이번엔 또 어디로 갈까 불안했을 거야. 근데 궤도랑 출발 방향이 잡히면 이제는 똑같은 자세에서 같은 스윙이 나오니까 머릿속 생각이 이걸로 페어웨이 오른쪽 끌라인 잡고 드로우로 보낸다 로 바뀐다. 그게 진짜 골프야. 이게 몸에 배면 너는 더 이상 유튜브 영상 뒤져가며 드라이버 슬라이스 고치는 법 찾지 않게 될 거야. 네 몸이 알려준다. 그거 아니야. 지금 궤도부터 고쳐야 돼. 이렇게 그때부터 내 골프는 다음 단계로 간다. 진짜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드로우 구질이 나온다는 건 단순히 공이 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공이 휘기 위해선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스피드를 내기 위해선 몸이 순서대로 풀려야 돼. 그 말은 궤도가 제대로 들어왔다는 뜻이고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이 공을 정확히 때릴 수 있다는 뜻이야. 결국 이 모든 게 궤도 하나에서 출발한다. 심지어 연습장 매트 위에서도 이 궤도는 차이를 만들어. 아이언이 매트에 닿는 느낌부터 다르거든. 위에서 찍어치던 스윙은 매트 튀김 소리가 나고 인 아웃으로 내려오면 툭 하고 눌러치는 소리가 나. 네 손끝이 그 감각을 기억하게 되면 다음번에 클럽을 잡을 때부터 벌써 다른 스윙이 나오게 돼. 자, 이쯤 들었으면 그래서 난 뭘 연습해야 하지 싶을 수도 있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 영상 끝나고 나서 어드레스 자세부터 다시 잡아보고 클럽 수직으로 떨어지는지부터 확인해. 그리고 인 아웃 궤도 상상하면서 스윙 궤도만 먼저 만들어봐. 이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야. 백스윙에서 손목을 꽉 꺾어두고 다운스윙에서는 프로처럼 클럽 헤드를 뒤에 남겨두는 느낌으로 치는 거.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레깅이라는 거지. 근데 결과는 페이스 열리고 공은 오른쪽으로 쭉 밀려나고 결국 연습장 한켠에서 혼잣말 하지. 나는 원래 손목을 못 쓰나 봐.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요즘 골프 좀 친다는 아마추어들 열이면 열다 그 짓 하다가 슬라이스 내고 돌아간다. 왜 그럴까? 벤 호그는 양손으로 3개 치라 했고 많은 티칭 프로들은 오른손으로 때려야 거리 난다는 말을 해. 근데 실제로 그걸 분석해본 물리학자가 있어. 데이브 투텔맨이라는 골프 물리학자가 실제로 실험한 내용이야. 같은 클럽 같은 스윙 템포로 1번 손목을 일찍 푼 스윙, 2번 아예 손목을 안 쓰고 중간에 풀린 스윙, 3번 손목 각도를 끝까지 유지한 스윙, 이렇게 3가지를 비교했어. 결과 가장 빠른 클럽 헤드 스피드가 나온 건 3번, 즉 손목을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풀린 경우였어. 조금 빠르다 정도가 아니라
최대 5% 이상 클럽 헤드 스피드가 증가했고 볼 스피드 기준으로는 10m/s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지. 너가 지금 볼 스피드 60m면 70m까지 나갔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 수치는 실제 물리법칙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돌려도 결과가 거의 일치해. 요점은 이거야. 레깅은 각도를 억지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손목 각도를 유지시키는 힘이라는 거지. 그걸 모른 채 억지로 꺾고 당기고 때리려다가 우리는 각도 잃고 클럽 열리고 또 슬라이스 내는 거지. 자, 그럼 레깅의 원리를 알았으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지. 왜 아마추어는 따라하다 망하는지, 그리고 프로는 뭘 다르게 하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줄게. 이 영상을 먼저 같이 보자. 캐머런, 가르시아, 커플스 등등 많은 프로 선수들의 스윙 각도를 분석한 영상이야. 이 선수들 스윙을 보면 어떻게 사람 손목이 저 각도를 유지할 수 있지 싶을 정도야. 공통점은 분명해. 다운스윙을 할 때 절대 팔이 먼저 내려오지 않아. 몸의 회전이 먼저 시작되고 그 회전에 팔과 클럽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손목 각도가 끝까지 유지된 상태로 임팩트를 향해 간다. 이 과정에서 클럽 헤드는 손보다 한참 뒤에 남아있고 샤프트가 어깨를 찌를 것처럼 꺾여있는 그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실제 클럽 헤드 스피드와 볼 스피드 증가로 이어지지. 자, 그런데 이걸 아마추어가 따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스윙까지는 좋아. 손목도 잘 꺾고 각도도 예쁘게 만들어. 근데 다운스윙이 시작되자마자 그 각도를 너무 일찍 던져버려. 몸보다 팔이 먼저 내려오고 손이 클럽을 끌고 내려오고 결국 클럽 헤드는 따라오지도 못한 채 임팩트 전에 벌써 다 풀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클럽 헤드 가속은 생길 수도 없고 공이 맞을 때 임팩트도 힘이 없어지면서 심하면 베이스까지 열리면 또 슬라이스가 나는 거지. 결국 차이는 이거야. 프로는 손목을 버티고 아마추어는 손목을 못 버틴다.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가 레깅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연습을 해야 해. 레깅이 되려면 그냥 손목을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대로 된 압력이 나와야지. 근데 그 전에 딱 하나 먼저 확인할 게 있어. 클럽 베이스를 체크해야 돼. 우리 아이언 어드레스 할 때 그립이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채가 기울어져 있지. 이걸 파지티브 샤프트 린이라고 하거든. 말 그대로 샤프트가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열린 베이스 상태에서 샤프트 린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린이 만들어내는 각도만큼 베이스는 더 열려서 슬라이스가 확정이야. 그래서 먼저 클럽 베이스를 스퀘어로 만들어야 해. 일단 이 연습을 위해선 스트롱 그립이 필수야. 손등에서 너클이 3개 정도 보이게 잡는 그립이지. 이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손목 관절의 유연성이 확 살아나. 이게 왜 필요하냐고? 손목에 레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손목이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해. 마치 벽에 페인트 칠하듯이 손이 움직이는 거야. 손이 먼저 쭉 나가고 클럽은 그걸 따라오면서 손목은 마치 물결 치듯이 자연스럽게 튕긴다. 근데 이게 또 처음부터 풀스윙으로 연습하면 망한다. 하프 스윙부터 시작해 백스윙 반만 들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임팩트 시점에서 샤프트 린이 처음보다 더 커지게 만들어야 돼. 이때 손목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데 어드레스 때 왼손 손목은 보통 커핑 상태야. 손등이 살짝 들려있고 손목이 손등 쪽으로 휘어있지. 근데 백스윙에 들어가면 그 커핑을 그대로 유지하면 절대 안 돼. 프로들은 백스윙 중에 손목을 코킹하면서 커핑을 뉴트럴 상태로 풀어줘. 왼팔이 지면과 평행한 위치에서 손등과 팔뚝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그게 뉴트럴 손목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고? 손목이 뉴트럴로 가야 클럽 페이스도 닫혀있지 않고 릴리스 타이밍도 조절할 여지가 생겨. 그렇지 않으면 백스윙에서 이미 클럽이 열려버려서 다운스윙이 아무리 좋아도 다 소용없게 돼. 이제 중요한 구간이야. 많은 아마추어들이 백스윙까지는 잘 해놓고 다운스윙 시작하면서 손목을 커핑으로 되돌려버려. 이걸 캐스팅이라고 하는 거고 스윙 망치는 주범이다. 프로들은 백스윙에서 만든 뉴트럴 또는 살짝 보잉 상태의 손목을 다운스윙 전반 내내 그대로 유지해. 이게 바로 우리가 버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야. 실제로는 리드 손목은 보잉 상태, 트레일 손목은 바깥 방향으로 쭉 꺾인 상태가 돼. 이 구조가 유지돼야 클럽이 손보다 뒤에 따라오고 레깅이 생기면서 헤드가 뒤늦게 폭발하면서 가속이 붙는 거야. 이제 그럼 릴리즈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우리는 처음 골프 배울 때 손목을 과하게 쓰지 말라고 배워서 실제로 손목을 거의 안 쓰는 아마추어들이 많아. 하지만 임팩트 때는 손목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는 비거리 늘리는 게 목표인데 손목을 안 쓰면 비거리가 늘어나겠나? 자, 다시 설명하자면 임팩트 직전까지는
그때는 리드 손목이 보잉 상태였어. 근데 임팩트 후에는 손목이 강하게 커핑으로 튀어나가야 해. 이건 그냥 손목을 돌리라는 게 아니야. 손목이 릴리스되면서 자연스럽게 꺾이는 결과야. 마치 조약돌을 멀리 던질 때처럼 발을 몸에서 떼어내며 손목을 튕겨주는 그 느낌. 이게 스피드를 끝까지 끌고 가는 진짜 동작이야. 요약 한번 해줄게. 어드레스 때 왼손목은 커핑, 백스윙 때 뉴트럴로 갔다가 보잉으로 가기도 하고, 다운스윙 때 절대 커핑으로 돌아오지 않게 버티다가 임팩트 때 커핑되면서 한 번에 돌아오기. 이걸 모르면 아무리 코킹을 예쁘게 해도 레깅은 절대 안 만들어진다. 이제 레깅이라는 개념을 좀 알게 되었나 모르겠네. 무작정 따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알려준 원리와 연습 방법을 꼭 기억해라. 자네 비거리 늘리고 싶나? 요즘 골프장 가보면 말이야, 발 빠지게 휘두르면서 헤드 스피드만 늘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구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비거리를 늘리려면 헤드 스피드가 중요하고 임팩트도 좋아야 하지. 근데 그거 알아? 헤드 스피드를 올리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백스윙을 바로 잡는 거지. 몸이 제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휘두른다고 해서 공이 제대로 나갈 리가 없지 않겠나? 준비 자세가 삐끗한 채로 아무리 빨리 휘둘러도 그건 빠르게 망하는 지름길일 뿐이야. 정확한 백스윙이야말로 비거리의 출발점이야. 시작이 어긋나면 결과도 뒤틀릴 수밖에 없지. 오늘은 그 백스윙 이야기 좀 해보려 해. 정확한 백스윙이 왜 비거리의 시작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 자네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뭔지 알려줄 거야. 방향, 각도, 그리고 길이. 이 세 가지만 바로 잡으면 공이 멀리 가는 건 그 다음 문제라네. 자네 마틴 홀이라는 이름 들어봤나? 1975년부터 투어 프로로 시작해서 PGA 선정 올해의 교사, 골프 다이제스트 탑 50, 골프 매거진 탑 100 코치 등등 프로 활동 후 약 15년 동안 TV에서 골프를 가르쳐온 사람이지. 최근에는 휴식을 위해 완전 은퇴를 선언했더라고. 오늘 알려줄 내용에 바로 마틴 홀 코치가 말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고 골프 실력 늘길 바라네. 많은 아마추어들이 백스윙을 시작하면서 팔꿈치를 너무 일찍 회전시켜버려. 특히 왼팔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지면서 클럽 페이스가 초반부터 확 열려버리는 경우가 많지. 그렇게 시작하면 스윙은 이미 틀어진 거야. 회전이 너무 빨리 들어가면 클럽이 뒤틀리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지. 결국엔 임팩트 때 엎어치기를 하게 되고 공은 오른쪽으로 밀려 슬라이스가 나기 쉽상이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 왼쪽 팔꿈치는 항상 왼쪽 골반을 향하고 있어야 해. 그리고 팔꿈치의 안쪽 급히 뽑는 자리처럼 생긴 부분 있잖아. 그게 하늘을 보게 해야 돼. 그래야 클럽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공을 향하게 돼. 손을 돌리는 건 괜찮지만 팔꿈치를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만 지켜도 스윙의 기초 절반은 잡히는 셈이지. 또 한 가지, 왼팔은 몸통에서 떨어지면 안 돼. 팔이 몸과 분리되는 순간 백스윙 궤도가 무너지고 다운스윙에서 다시 몸쪽으로 붙이려는 잘못된 보정이 들어가게 되지. 그러면 팔과 몸이 따로 놀고 중심도 흐트러지게 돼. 왼팔은 가슴과 함께 돌아야 해. 그래야 스윙의 연결감이 살아나지. 연습 방법도 간단해. 오른손 손가락을 왼팔 아래에 살짝 끼우고 왼팔로 꾹 눌러주게. 그 상태로 천천히 클럽을 뒤로 빼면 팔과 몸이 연결된 느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클럽을 빼보면 클럽 페이스가 공을 향하게 되고 리드 엘보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이건 연습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운드 나가기 전에도 할 수 있어서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드릴이지. 근데 백스윙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방향만이 아니야. 스윙의 궤도, 그러니까 팔이 어느 각도로 올라가느냐도 정말 중요하지. 흔히들 어떤 사람은 백스윙이 옆으로 넓게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 높이 드는 걸 볼 수 있잖아. 바로 그 차이가 완만한 백스윙이냐 가파른 백스윙이냐는 차이야. 완만한 백스윙은 팔이 몸 가까이 수평에 가깝게 움직이는 형태고, 가파른 백스윙은 팔이 위쪽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각도가 가파르게 만들어지는 형태야. 매트 쿠차처럼 상체가 두툼하고 가슴이 넓은 사람은 팔을 위로 높이 들면 그 팔을 다시 안쪽으로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회전도 버거워지고 결국은 위에서 덮어치는 스윙이 되기 십상이야. 이런 사람은 완만한 백스윙이 훨씬 안정적이지. 반대로 키가 크고 마르고 팔이 길고 유연한 사람은 백스윙을 위로 쭉 끌어올려도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어. 이럴 경우엔 가파른 백스윙이 오히려 큰 회전력과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돼. 클럽이 길게 움직일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가진 유연성과 길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라네. 결국 백스윙 궤도는 누구나 따라야 하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자네 몸에 맞는 궤도를 선택해야 진짜 비거리용 백스윙이 나오는 법이지. 그러니까 남 자세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자네 체형에 맞는 궤도를 찾는 게 먼저야.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백스윙은 얼마나 길게 해야 하는가? 이건 정말 많은 골퍼들이 묻는 질문인데 사실 정답은 없어. 존 람처럼 짧은 백스윙을 해도 비거리는 엄청난 사람도 있고 존 데일리처럼 거의 등을 칠 정도로 길게 해도 공은 잘만 나가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자고. 아무리 길어도 왼팔이 가슴을 너무 누르면 안 되고 오른팔 트레일 엘보 말이지. 그게 90도 이상으로 꺾이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백스윙이 너무 깊어져서 클럽이 몸 안에 갇히게 되고 다운스윙에서 궤도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져. 자신이 완만한 백스윙이 맞는지 가파른 백스윙이 맞는지도 헷갈리는 사람은 꼭 본인 스윙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게. 어깨선보다 팔이 아래 있으면 완만한 백스윙이고 어깨선보다 팔이 위에 있으면 가파른 백스윙이라네. 그 궤도가 자네에게 자연스럽고 클럽이 내려올 때 편안하게 인사이드로 떨어진다면 그게 자네에게 맞는 백스윙인 거야. 비거리는 그냥 팔 3개 휘두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백스윙이 정확해야 스피드는 따라오고 방향성도 따라온다네. 이제 자네도 백스윙 하나만큼은 정확히 만들고 그 다음은 클럽에게 맡겨보게. 공이 더 멀리 더 곱게 날아갈 걸세. 이번 영상에서 단 하나라도 배운 게 있다면 당장 구독을 누르도록. 다음 영상도 유익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는 게 좋을걸. 골상식